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 시장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에게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근래 보기 들어 낙폭이 가장 큰 2%대 넘는 하락률을 또 보고 오셨고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까지 부진한 흐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 또 반도체 섹터가 또 너무나 견조하게 잘 흘러가 주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권 안에 속했지만 또 상승폭은 많이 제한적이었네요. 삼성전자의 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수업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 오늘은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고 코스닥이 지수 자체가 낙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하락장 속 반도체 신고가 랠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도체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에 집중을 하고 제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 참여를 정말 잘 해주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하락장이 크게 아쉬운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고 앞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뭐 걱정할 게 없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이제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머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만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특히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재료가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실적, 그러니까 재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어느 정도 좀 있는지 혹은 뭐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가 있을 때마다 지난번 HLB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해명 공시가 나왔지만 그래도 장중에 흔들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삼천당제약도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해명 공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좀 유의하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기다림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혹은 회복과 관련돼서 수치로 나오는 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 이제 반도체 반등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AI라는 강한 이제 뭐 모멘텀이 발생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재고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런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었던 것인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섹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강의까지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하시고요. 오늘 추가적인 조정은 좀 나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 않다. 또 2차 전지는 악재가 어느 정도 쌓였지만 충분히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오늘 그리고 또 반도체가 랠리를 지속한다면 요즘은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짚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고 싶으신 종목 어딜까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수급이 마땅히 갈 데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훈구석유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볼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중동 확전 우려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게 되면서 흥구석유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미군 사망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격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나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조정폭도 좀 컸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월 달 너무 강하게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을 보이는 순간 잠시 이 수급이 갈 곳이 없었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다시 시장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도 섹터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소형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빨리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흥구석유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단타나 스캘핑에 자신이 있으시지 않다면은 접근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5종목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지정학적 이유, 중동 지역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수급이 빨리 빠질 수가 있으니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종목 어딜까요?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거든요. 방산주, 네. 네. 그래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나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방산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게다가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엔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적 분할과 달리 비율에 맞춰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남아있고 또 거기 비율과 맞춰서 새롭게 상장되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돼서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의 주식까지도 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만 그러니까 전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지속이 되는 구간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전에 이제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TX라는 기업인데, STX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분할 직후에는 이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는 구간 정도까지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때도 많이 올랐죠. 분할 이슈로. 그 다음에 뭐 코엘 패션,
이런 종목들도 보면 분할 전에 이 이슈로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이런 식으로 주가에 좀 호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12시 오후장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죠. 15.31%까지 급등하면서 장 마쳤고요. 현재 24만 1,0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더불어서 STX, 이수화와 코엘 패션까지 말씀 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나눠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 가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실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아, 네. 오늘 바이오주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 종목도 사실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의 그런 호재도 같이 이끌어주긴 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받고,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삼천당 제약과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아일리아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유럽 9개국에 이제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일리아와 관련된 그 오리지널 약품이 이제 특허가 5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이후에 이제 미국에도 진출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된다. 뭐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있다. 이런 루머가 돌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의 18%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천당 제약에서 해명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와 관련돼서 뭐 그런 그러니까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장중에서는 회복을 크게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인지 혹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인지 이 점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떨어졌다. 그냥 단순히 오늘 급락을 보였다라고 해서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시 돌아올지 혹은 또 다른 테마 혹은 다른 섹터로 들어갈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진 바이오주 안에서 삼천당 제약을 세 번째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91%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저점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기업인데 네. 엑시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 3차례 정도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CXL 테스터와 관련된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추가로 이슈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서버용 SSD 주문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엑시콘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른 섹터 혹은 다른 이런 개별 종목들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엑시콘이 절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가권에 있었던 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슈와 함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게다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전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급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제가 현재까지도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마지막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돌고 돌아서 결국 반도체로 또 돌아왔습니다. 21.94%나 상승하면서 33,350원에 거래 마친 엑시콘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삼성전자, 두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또 그 안에서 유독 21% 눈부시게 상승했던 엑시콘 말씀 주셨습니다. 자, 또 오늘 수업 안에서 반도체 이야기 깊이 있게 다뤄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자고요. 자, 수업 듣기 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4월달은 여러분들의 달로 만들어 보자고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마주 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내용을 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그리고 8시 방송 게다가 노란톡 통해서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방송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방송을 시청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에 참여를 해야 계좌가 늘어나는 것이지 보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실력과 계좌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꼭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또 같이 계좌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금 시장이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라갈 때 지켜만 보다가 그 끝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네? 진짜로?
이제 나도 타볼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월 달 계속 구경을 하시다가 이제 막 들어갔더니 시장이 조정이 나와. 그러다 내가 산 거는 물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나와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본격적으로 좀 수익 랠리를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볼 수 있는 내용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게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3월 25일에 히든 종목을 드렸는데, 자, 뭐였냐면 HBM 관련주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직접 수혜주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리스크가 하나 있었죠. 환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환기 종목이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바로 이 종목은 무엇이었냐? 바로 미코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미코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이제 막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방 경직, 그 다음에 이 수렴 이후의 발산, 이거를 항상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코도 역시나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항상 재료죠. 저는 뭐 실적이 좋거나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좋아 보여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재료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코 같은 경우엔 가장 핫한 이 HBM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든주로 추천을 드렸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3월 25일에 공개를 해드렸고 3월 26일 시초가 기준,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3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였었고 총 17.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17.5%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면은 저는 그래도 만족할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최근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더 만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자리이고 우상향, 그 정배열을 유지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만 또 잘 공략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코라는 종목을 놓치셨더라도 눌림목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렵다,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주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왼쪽 상단에 지금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링크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 터치를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튼 미코라는 종목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지난 1월서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그리고 결국에 이 반도체 중심에는 HBM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HBM 관련주를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그 다음에 관련 장비, 그 다음에 뭐 공정이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적어드린 리스트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HBM 리스트 요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이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받아두세요. 왜냐면 이 HBM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이 나온 종목들 그 안에서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반도체인지, 그 다음에 반도체 여전히 모멘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 혹은 봐야 되는 테마,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계속 고가 랠리 나오고 중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돼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좀 안내도 드렸었는데 마이크론 지금 목표 주가 상향됐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HBM과 관련해서 3년 내 27조 원의 시장을 이제 조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끌어준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뒤따라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역시나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어제 이런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가 5%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단순히 AI와 관련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메모리 반도체 IDM 기업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서버 관련 기업인 뭐 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만 단순히 신고가 랠리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에서 핵심은 소프트웨어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이크론이라는 기업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죄송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시총 500조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고난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8만 전자를 달성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8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HBM과 관련돼 있습니다. HBM3 4세대죠. 이제 4세대 HBM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정도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40% 정도가 삼성전자. 근데 왜 SK하이닉스가 독점일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죠. 그런데 이 4세대 HBM3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에서 90%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상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0대 40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5세대 같은 경우엔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못 올랐었던 만큼 삼성전자가 탄력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이후로부터 7%의 갭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의 급등을 좀 보이게 되면서 상승 랠리,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HBM 기대감, 그 다음에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결국에는 반도체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수급 동향, 매매 동향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누가 샀습니까? 지금 누가 팔고 누가 샀나요? 개인이 팔고 그 물량을 대부분이 지금 다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뭐 기관도
더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8만 전자 찍은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이 수급을 메이저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또 보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HBM 기대감이 유효하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납품 논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게다가 이제 5세대 HBM 수율 안정화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납품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결국엔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모멘텀,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 계속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게다가 HBM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나요? 지금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모멘텀도 있지만 이번에 또 마이크론과 관련된 기대감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SK하이닉스양 수주가 뭐 잔고가 2천억 넘게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미국 마이크론과도 장비 계약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죠. 게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HBM3 이전, 5세대 이전에 HBM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HBM3E가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이 TC본더 매출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수주 공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6일부터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 2월 6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딱 이 횡보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 뭐 과열이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반도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우리 뭐 소외주를 찾아서 뭐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시장이 올라주고 밀어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삼아서 계좌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모아가는 과정, 그런 부분은 물론 상승장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은 하락장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왜냐면 하락장 같은 경우엔 백날 단타해봐야 수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10% 상승 종목이 10%, 하락 종목이 90%인데 여러분들은 그 10% 내에서 하나를 찾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모아가고,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HBM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HBM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대장주에서도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강한 상승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DI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그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이런 테스터 관련된 기업도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개발하면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차트와 함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월 25일 날 안내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딱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최저점 잡는 방법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그리고 특히 8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DI 소개를 해드린 이후 8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기술적으로 왜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다음날 양봉을 시작으로 4거래일 연속적으로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4거래일 연속해서 46%의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한다면은 이미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일지라 하더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방송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못 잡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실제 DI 매수가 9,600원 이하, 그 다음에 HBM 관련주 눌림목 기술적 반등 구간 공략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실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시간도 9시 19분에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시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나는 아직도 반도체에서 큰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머리 위에 지금 QR코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카메라를 찍으시면은 거기에 링크가 나올 텐데 그걸 터치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실제 수익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 방송 시청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도 오셔가지고 실제 수익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눌림목을 또 잡을 수 있겠냐, 눌림목 종목이 또 무엇이 있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QR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QRT 같은 경우엔 뭐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한데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생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과 같이 HBM 수율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패키징이 들어가기 이전에 검사를 하는 게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신뢰성 검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뭐 제품의 예상 수명이라든지 고장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율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QRT라는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이 불량 원인을 잡아주면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 바로 이 HBM입니다. HBM 리사이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HBM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QRT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이제 로직 칩, 그러니까 지금 2.5D 패키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판 위에 인터포저 그리고 그 위에 로직칩과 HBM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HBM 부분만 띄어서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QRT가 수혜를 보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고객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사를 보시면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삼성,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또 장비주인 엠코어, 그다음에 뭐 메타, 퀄컴, 애플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고객사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단순히 반도체 시장에서만 아니라 이 반도체라는 것이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술, 이 IT 관련된 기업만 고객사로 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그 외에 뭐 2차전지 이런 기업들도 다 고객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산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QRT도 역시나 뭐 10,000원 구간에서 40,000원대까지 거의 뭐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계속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이 멈춘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눌림목을 공략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QRT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결국에는 변곡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혹은 이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 바닥이 나타났다. 그 이후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반등,
양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 변곡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시 방송까지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눌림목 공략이 왜 좋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도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큰 하락이 있었다가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자, 요때거든요. 이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을 딛고 그 이후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다면은 80%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전체를 다 수익을 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10%, 20%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눌림목 항상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오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뭐 특징주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매수가 18,75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 또 CXL 관련주 똑같습니다. 수렴 이후 반등 구간 공략.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눌림목 공략을 계속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틀 후에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까지도 가게 되면서 8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반도체 종목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참여하시고 수익도 정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시면 백날 뭐 추천해드리고 말씀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오시는 분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그 노란 톡방까지 오셔가지고 실전 매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눌림목 공략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 컨셉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다시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HBM,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이 구간에서 순환매가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또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과 SK, 인텔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25년에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회사를 통해서 뭐 3,200억을 투자하고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결국에는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리 소재로 만든 이 기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C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플라스틱이나 뭐 실리콘 이런 것들로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이 소재 대신에 유리를 원재료로 만든 기판, 말 그대로 유리 기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리 기판이 왜 좋으냐, 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냐, 이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넘어가 주세요. 네. 유리기판 장점을 보시면 일단은 물리적, 화학적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나 이제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가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학 소재를 뭐 묻히게 된다면 손상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리기판은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량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조금 더 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HBM 같은 경우에도
PCB 위에 인터포저,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린 HBM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패키징 두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기판을 이용을 해서 그 패키징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HBM도 8단, 12단, 16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칩의 두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적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이 대표적인 주제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칩의 밀집도 향상. 그래서 칩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을 조절해주는 MLCC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엔 MLCC가 위에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칩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져요. 그런데 이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 그 MLCC를 이 유리 안에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LCC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칩들을 더 탑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집도 향상도 좋아진다는 거고, 자, 그리고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속도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소재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 신호 손실이 적고 신호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전력 소모가 그러니까 전력 소모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전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월 20일 날, 요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기준으로, 이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43%의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지금 새롭게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디지털 트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재료를 포착해서 우리가 추적을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기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눌림목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됐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자리, 거래량 없이 줄었다가 하방 경직성 만들어내고 지지선 라인에서 양봉, 그 이후 발산, 이런 흐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YC캠 여전히 재료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무엇이냐? 저는 오히려 대장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의 재료를 좀 보게 되면,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TGV 많이 들어보셨죠? TSV와 비슷합니다. 근데 TSV 같은 경우엔 이 가운데가 글래스가 아니라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 구멍을 뚫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유리 기판 커팅 장비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패키징 이후에 칩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면 필옵틱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필옵틱스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이미 189%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이젠 아시겠죠? 내가 고점에 따라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큰 조정이 없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도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만 있었고, 이때도 기간 조정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가격 조정이 나올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 조정을 기다렸다가 우리는 변곡점을, 눌림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그만큼 리바운드가 되는 그 상승폭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공도 더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뭐 엑시콘과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필옵틱스 우리는 이 눌림목을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뭐 조정 구간 예상하는 구간 정도는 제가 8시 방송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자, 유리기판 관련주 그 외에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캡처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AI와 관련돼서 단순히 뭐 기업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같이 밀어주고 민간 기업이 당겨주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얼마 전에 1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뭐 있나요? 그럼 액침 냉각 관련주 또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용 뭐 디램이라든지 SSD 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 지금 재료가 가장 많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HBM, 온디바이스 AI, CXL, 유리기판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점만 잘 공략을 한다면은 이번 연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8시 방송 주제가 무엇이냐? 자, 반도체 올킬. 제가 정말 1월부터 현재까지 반도체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근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10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매를 공략하는 비법을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청하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인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8시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짧게 듣고자 하는데요. 내일장 저희 좀 괜찮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사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반도체를 의심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